그래서 2025 S파일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025 수능을 풀어봐야 돼요. 아이들이 2025 수능을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되셨나요? 2025 수능을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025 수능을 풀 때 시간을 재고 찍는 것 없이 현재의 실력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지켜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 너 몇 점 받았으니까 잘했어 못했어. 이 목적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거면 풀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현재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 자, 오늘의 목적이 뭐였어요? 오늘의 목적? 여기 위에도 있네. 오늘의 목적이 뭐예요? 학습 목표를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는 1, 2학년들은 1,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나 또는 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바로 목표 그걸 푸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푸는 게 힘드니까 그 친구들은 수능에서 몇 개 정도 틀리면 어디를 갈 수 있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5 수능을 풀어서 몇 개를 틀리면 어딜 갈 수 있냐? 그럼 수능을 대충 몇 개를 틀리는 게 목표가 돼야 되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경원장님 학습 컨설팅 하실 때 이제 애들 꼭 풀어오라고 하시거든요. 예, 수능을. 수능을 풀어오라고 하시는데 애들이 근데 되게 겁내는 애들이 되게 많대요. 제가 들은 거는. 그래서 겁내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고3 올라가는 애들은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1, 2는 그걸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꼭 풀기보다는, 몇 개를 틀리면 어느 정도를 갈 수 있구나라는 감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애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요즘에는 만나지 않으니까. 근데 수경원장님께서 아이들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요즘 애들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는데, 애들이 이제, 예전 애들이든 지금 애들이든, 그런 거 풀어오라 그러면 자기가 평가받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겁내해서 안 풀어요. 어. 근데 그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원래 컨설팅이 1시간 반인데 보통 2시간 넘게 하시거든요. 수경원장님이. 근데 어떤 애가 안 풀어와가지고 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4시간 반을 넘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되셨죠? S파일 써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S파일이 무슨 점수 기준으로 돼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S파일 실제점 버전은 뭘로 돼 있어요? 그쵸? 해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미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점수로 돼 있어요. 표준 점수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점 거는 표준 점수로 돼 있거든요. 표준 점수로 돼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지금 몇 개 틀리면 되냐라고 했는데, 표준 점수가 몇 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있는데 표준 점수로 S파일이 돼 있어요. 지금 어 제가 말로만 해가지고 되게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좀 이따가 파일 보여드릴 거예요. 파일 보여드리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가기 전에
몇 가지 전제로 이해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점수로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왜냐면 성적 표현은 표현 점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점 버전은 그렇게 표현 점수로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 수능 형태에서 원점수를 규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국어 수학의 원점수 등급 컷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탐구는 786화에 보면은 원점수 등급 컷이 있어요. 몇 점이면 몇 점, 몇 점이면 몇 점 이게 다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구성을 했더니 수경 원장님께서 좀 친절하게 좀 해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답답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국어 수학 원점수 추정을 지금 790화에 아마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어를 몇 점을 받으면 표현 점수 몇 점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오늘 내가 되게 못하네 방송을. 요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세요? 표준 점수 몇 점, 그러니까 국어를 원점수 몇 점을 받으면 표현 점수가 몇 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 되시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학도 이렇게 표현 점수 몇 점이면은 몇 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학도 몇 점을 받으면은 80점을 받으면은 표현 점수 121점일 것 같아. 예. 요런 거를 파일을 지금 올려놓으셨을 거라고요. 국어 수학.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점수를 받아왔어.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혼자 풀어봤어. 혼자 풀어봤더니 국어를 뭐몇 점을 받았어. 그 몇 점은 요게 이제 요 자리는 100분위 자리고 요 자리가 이제 원점수 자리란 말이에요. 예. 되셨죠? 요 파일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수는 이제 탐구는 이 지난번에 탐구는 지난번에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786화에 올려놓으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원점수는 추정해야 돼요. 표현점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환산이 되는데 표현점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환산이 되는데 원점수를 넣으면은 환산이 잘 안, 원점수 그 표현점수가 원점수 몇 점인지 모르니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S 파일 다운받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란 띠가 나와요. 자,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이게 파일부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파일을 보여드리지 않고 해서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텐데 일단 이 파일을 다운받고 나면은 콘텐츠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거를 다 사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사용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사용을 이 노란띠의 모든 걸 사용으로 바꾸신 다음에 모든 과목의 표준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은 표준 점수를 입력하고 어떤 모집 단위를 정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요게 2025학년도 그 아이의 대학별 환산 점수고 이거는 2024와 2023의 70% 컷을 2025 기준 환산 점수로 바꿔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요렇게 이 환산 점수가 계산이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집 단위 그 학과에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결과가 여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2025학년도 점수를 24와 23 중에 하나와 맞추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노란 띠에 있는 건 다 사용으로 한다. 그리고 표준 점수를 막 넣어본다. 표준 점수를 막 넣으면 이렇게 점수가 계산돼서 나올 건데 이 계산돼 나오는 점수와 요 점수의 차이를 보고 요거 두 개를 비슷하게 맞춘다. 요거 두 개를 비슷하게 맞추든 요거랑 요거를 비슷하게 맞추든 자, 여기까지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준 점수를 막 바꿔서 넣다 보면 여기에 막 여기에 이렇게 막 점수가 바뀔 거예요. 그럼 이 바뀌는 점수를 이 옆에 있는 점수 있잖아요. 이 옆에 있는 점수가
24학년도 결과고 23학년도 결과니까 그거랑 같이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러면 표현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되는구나. 그럼 아까 수경 원장님이 올려놓으신 두 개의 파일을 보시면서 아, 요 점수는 원점수 얼마고 요 점수는 원점수 얼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자, 이게, 수경원장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동기부여 하실 때,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다가 이제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이걸 힌트를 얻은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이거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가 궁금하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요거예요, 요거. 현재의 점수를 미래의 점수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본질이에요. 여기가 초점입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이런 아이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위에다가 집어넣었더니 646.72가 나오는데 2022학년도 결과, 3학년도 결과, 4학년도 결과는 667.85고 2023학년도는 663.15다. 그럼 둘 중에 어디 와도 얘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의 표준 점수를 얘의 과목별 표준 점수를 바꾸는 거야. 얘는 국어랑 탐구, 수학은 이렇게 그렇게 막 흥미가 있지 않고 국어랑 탐구는 흥미 있어 해. 그래서 국어와 탐구를 바꿔. 이게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와 탐구를 막 이렇게 점수를 막 올려보는 거죠. 막 올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667.77이 되는 요 단계가 생긴 거예요. 667.77. 그러면 2024학년도 결과랑은 비슷하고 2024학년도 결과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면 아, 저 정도 급이면 저기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되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바꿔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 보면 이게 국어 세 문제를 더 맞추면 돼요. 3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하나. 그래서 8점을 더 맞추면 되고 탐구는 두 문제, 3점짜리 두 문제를 더 맞추면 돼요. 그럼 애한테 야, 너는 지금 이 정도인데 거기를 가려면은 다섯 문제를 더 맞추면 돼. 국어에서 다섯 문제 더 맞추고, 세 문제 더 맞추고, 수학 탐구에서 두 문제를 더 맞추면 돼. 이거 하자는 거야, 이거. 수경원장님 죄송해요. 예. 수경원장님 그거를 다 제가 써먹고 있어가지고, 수경원장님 이 컨설팅 비법을 제가 다 써먹고 있어갖고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좀 없으실 수 있는데, 이게 10.11이라는 게 전체에서 상위 10%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근데 이 상위 10%에서 4.63%가 되는데 딱 다섯 문제 있다는 거예요, 다섯 문제. 아, 이제 좀 제가 뭐 얘기하고 싶었는지 이제 이해 좀 되시죠? 예. 제가 이거 하려고 앞에 계속 막 그 이상한 소리 막 한 거예요, 이 소리를. 그러니까 현재 점수에서 미래 점수로 옮겨가는 건데 이게 애들마다 잘하는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됐죠? 빨리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됐죠?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랑 야, 다섯 문제만 더 맞추면 돼. 국어에서 세 개 더 맞추고 탐구에서 두 개 더 맞추면 돼. 어떤 게 애들이 끌리겠냐? 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거 하고. 야, 세 개, 두 개 더 맞추면 돼. 이러면 어디서 애가 막 그렇게 끌려 들어오겠습니까? 애들 1등급 받아오라 그러면요. 막 짜증내거든요? 근데 야, 다섯 문제만 더 맞추면 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덥석덥석 물어요. 아, 진짜 덥석덥석 문다니까 애들. 이거 해보시면은 A대학하고 B대학하고 이런 거 사이에서 막 네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날 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네 문제밖에 차이 안 나는 걸로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자, 이거 보이세요 지금? 대충 대충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확통에 이 과목을 선택해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이런 걸 선택해요.
이게 정시 지원을 위해서 쓰이는 파일들을 이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지표가 되게 많은데 다른 지표 다 볼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볼 필요 없고. 자, 제가 해볼게요. 요렇게 해봤어요. 요렇게. 되셨죠?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게 이제 건국대 교육공학과. 제가 아까 그 한 예시가 이거예요. 건국대 교육공학과가 요렇게 넣으면 120, 그 다음 125, 60, 62 요렇게 넣었어요. 요렇게 넣으면은 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빨간 포인터 있는 여기 있죠. 여기 빨간 포인터 있는 빨간 포인터가 요 부분 찾으셨어요? 요 부분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요 부분 숫자가 요 부분 숫자가 바뀌는 건데 여기 가가지고 이거를 제가 125로 한번 해볼게요. 125로 하면은 3점짜리 하나랑 2점짜리 하나 맞추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받은 점수에서 3점짜리랑 2점짜리 국어를 하나씩 더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125로 하고 엔터를 쳐요. 그럼 여기 바뀌죠? 바뀌었잖아. 바뀌었는데 659.7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모자라잖아요. 659.7이고 여긴 667이고 여긴 663이니까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윤에서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춰. 그래서 63이 되고 사문에서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춰가지고 65가 돼. 그러면 664.77이 되는데 그럼 2023학년도는 통과할 수 있지만 2024학년도는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어를 3점짜리 하나 더 맞춰. 128. 그러면 127. 그러면 668.77 되고 확 넘어버려. 그러면 국어에서 3문제를 더 맞히고 탐구에서 한 문제 더 맞춰서 총 5문제를 더 맞히면은 얘가 여기가 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문제만 더 맞히면은 여기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어떠세요? 여기서 학과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수경 원장님 올려주신 파일에 여기에 127이 국어 127, 언어와 매체라고 127을 하면 원점수 몇 점이고 확률을 통해 125를 하면 몇 점이고 생활과 윤리를 하면 몇 점이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애는 국어를 2문제 맞히는 것보다 수학을 1문제, 2문제 더 맞히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이걸 120을 놓고 여기를 뭐 130으로 놓으면 그쵸? 아니면 134로 놓으면 668.27이 나오니까 그럼 또 넘어가잖아요. 무슨 얘기 지금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표에 따라서. 근데 탐구를 요 과목은 여기가 한 개인데, 그러니까 62가 한 개인데, 이 과목은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67까지 올라가면 또 점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특정한 걸로 다 이렇게 다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특성에 맞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나리님, 이 파일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돼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원점수 기준, 국어 수학을 원점수 기준으로 저렇게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좀 수기로 적어 가시면서 저렇게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그리고 저거를 해 보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저거를, 이게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개. 그럼 여러 개 학과를 해볼 수도 있고, 저거를 저렇게 애들이 바꿔서 재미 삼아서 막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럼 내가 몇 개를 더 맞추면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유 되시는 분들은 619
619화 그리고 619-1화 619화 619-1화 거기에 보면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저렇게 해볼 수 있는 619-1화, 619-2화 619 취소 619-1화, 619-2화 여기에 가면은 원장님이 그 이벤트를 하셨었어요. 어느 과를 가려면 어떤 과목이 약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또 들은 보람이 있잖아요. 그쵸? 강요해야지. 오늘 또 들은 보람이 있잖아. 있을 거예요. 들은 보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를 여기 영어 등급 보이세요? 영어 등급? 영어 등급. 영어 등급이 2등급이잖아요. 그 2등급인데 얘가 지금 668.97이었잖아요. 668.97. 그럼 여기서 1등급으로 바꾸면 670.47이에요. 그쵸? 네. 1등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 되면은, 영어 1등급이 되면은 670이 돼. 그러니까, 탐구를 3점짜리를 하나 더 틀려서 64가 돼. 이 64가 돼도 되는 거야. 그 탐구 한 문제가 되는 거야. 또는, 뭐, 아니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 수학을 4점짜리를 하나 틀려도, 수학을 하나, 3점, 이게, 여기가 수학이, 132가 되면, 아이고, 132가 되면, 667.47,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를 보시면, 연대에, 예를 들어서, 뭐, 아동가족이 있어요. 아동가족은 통합으로 바뀌었으니까, 경영이 있다고 쳐요. 경영이 있는데, 여기 681.71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보이세요? 681.71. 영어를 2등급으로 바꾸잖아요. 675.46이 돼요. 아까 681이었죠. 그러면 수학을 4점짜리를 하나 맞춰도 안 되는 거야. 681이었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수학 4점짜리 한 문제보다 영어가 89점하고 90점 사이에 이게 1점 차이잖아요. 그 1점 차이가 저런 식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도 등급을 막 바꿔서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성적이 아니니까. 그럼 1, 2학년들은 이게 목표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목표라는 대학의 점수를 최대한 근접해서 맞춘 다음에 몇 개를 틀리면 저길 갈 수 있구나 라고 애들이랑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 127, 125, 65, 63 이렇게 돼 있는 아이가 이렇게 아까 건국대 경영을 쓴다. 건국대 경영을 쓴다. 그러면 이게 668.06으로 얘네보다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64 정도만 돼도 대충 비슷하겠죠? 667, 뭐 63, 요 정도만 하면 이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췄어. 665.58. 그럼 665.58이 되면 두 개를 다 넘어요. 이렇게 넘는단 말이죠. 이렇게 넘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건대 여기를 가는 친구가 경희대 경영을 가려면 또는 뭐 중앙대 정도를 해볼까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중앙대 뭐 경제를 가고 싶다. 그럼 점수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국어 하나, 3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수학 3점짜리 하나, 128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윤에서 하나를 더 맞고 사문에서
하나를 더 맞아. 그래서 하나씩 더 맞은 거지. 하나씩. 보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더 맞았는데 여기 가면 경제학부에 가면은 2024보다도 높고 2023보다도 높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씩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건대를 가던 애가 중대를 가잖아. 애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거 진짜 이해되셨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잘 먹혀요, 저거. 제가 수영 원장님 하시는 거 보고 내가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되셨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돼.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작년, 재작년 결과를 다 보면서 작년, 재작년 결과를 다 보면서 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그 틀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막 정밀하게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저런 전체적인 틀에서 나타난다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맞춰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애가 공부에 의지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보이죠? 예. 이거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 지금 경희대는 내년 안 생기니까 내년 없어지니까 내년에 생기는 데가 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둘 다 선택해야 가산점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것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경희대로 그냥 한번 해보면 경희대는 이게 두 개면 559.84인데 이거를 생명과학 원으로 바꾸면은 561.99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분위가 높아지는구나. 그쵸? 예, 생활과 윤리가 100분위 높아져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은 전체적으로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여력 92잖아요. 그러면 생명과학 원도 63이면은 92니까 이렇게 맞추면은 559.84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사회문화를 해가지고 윤리와 사상을 해가지고 90이어도 559.12가 나오잖아요. 100분위가 90이어도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가산점이 들어가서 저런 부분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물론 이걸 갖고 이렇게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뭐 얼만큼 더 해야 되냐 이거를 애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다르니까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쵸? 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공부를 할 때 그럼 내가 실수해서 틀린 거 있잖아요. 풀 수 있는데 시간 부족으로 틀렸던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세 문제 더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두 문제 더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찍어서 맞힌 문항을 그리고 운이 작용한 문항, 이 문항들도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께서 아마 789화를 올려놓으셨을 텐데 그 분석을 하는 거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요 파일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기출문제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총평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엄매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서 시작부터 당황해서 맞춰야 할 문제들을 많이 놓쳤다. 그래서 문학은 고전설 내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고 독서로 넘어와서 문학수 많은 문제부터 풀다가 멘탈이 나갔다. 그래서 시간 배분 전략을 디테일하게 세우고 실무에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원장님 글 올려주신 것 중에서 아마도 우리 조이 멘토 글을 아마 올려놓으셨을 텐데 그 조이 멘토의 글에 보면 모의고사를 볼 때 틀리는 게 나오고 뭔가를 연대 의대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모의고사를 볼 때 틀리는 게 나오면 되게 좋고 반갑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모의고사 때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수능에 가서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런 것 되게 중요해요. 단순 실수 문항을 쓰고 그게 왜 그렇게 단순 실수가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단순 실수가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를 적고 나머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운이 좋아서 맞힌 문항에서 더 보완해야 될 게 뭐냐 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789화에 써놓으셨으니까 789화를 꼭 읽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